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 아스코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과 또 신약의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관련 이슈들까지 좀 짚어주시죠. 아유, 근데 지금 보면 안 되죠. 이미 다 올라왔는데 또 지금 보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네. 지난주 내용이 바로 아스코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네. 거기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네. 그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럼 이제 아스코가 지금 이제 끝났고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군, 그리고 왜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여기에 관련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 항암제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준비된 그림 잠깐 보면서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잠깐 한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 왼쪽에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스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K바이오에 대한 위력을 다시 한 번 더 펼쳐내면서 긍정적인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크게 뭐 이슈가 돼가지고 종목군에 대한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술 이전 트렌드를 갖춘 종목군들이 오늘 같이도 상승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보시면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우리가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이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됐던 것이 면역 항암제, 그다음 유전자 치료제였거든요. 네. 그리고 카티세포. 그러면 마찬가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1, 2, 3등이 면역 항암제, 카티세포,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여타의 많은 것들, 뭐 줄기세포도 바뀌고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바뀌어 나가지만 이 상위 세 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면역 항암제 관련주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들어갔던 부분, 전임상을 제외하고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이루어지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가 아스코인데요. 이 아스코를 통해 가지고 임상 1상이나 2상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성공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중간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뭐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주 굉장히 뭐 네.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어제 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장에서도 그랬고, 그렇다면 이런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세 언제까지 좀 계속 이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넥스트 윅, 뭐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이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이 코스닥 안에서도 3분의 1이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종목이 2,200개 정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2,200개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19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신라젠, 뭐 또는 그때는 바이로메드였죠. 네. 헬릭스미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HLB, 코롱 티슈진,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좀 지금 2020년에 지금 잘 흐르지 못하고 있는. 예. 일단은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이 세 가지 종목, 그 네 가지 종목 공통점이 적자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대신에 올랐던 이유는 바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의 트렌드는 임상 3상이라는 거고, 대신 2020년도의 트렌드는 기술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은 라이트한 종목, 좀 작은 종목군들이 개별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바이오라는 것이 흔히들 꿈을 먹고 산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중간 과정, 그래 임상에 대한 일상 전까지가 대부분 다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종목군들을 고르더라도 면역 항암제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술 이전에 대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뭐 네. 면역 항암제 기술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럼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의 전망. 사실 네. 뭐 그렇다 할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관련주의 전망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네, 네. 그렇죠.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글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방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죠. 네, 면역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백신은 생약이거든요. 그럼 이 약을 내 몸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여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백신이에요. 그러나 치료제는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 과정이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백신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성공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예방주사를 맞더라도 내가 이 변이된 부분까지도 커버를 못할 수 있는 네. 항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치료제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영국입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 달에 완료될 확률이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그 기업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마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대신 준비된 그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요 전 그림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내 기술 수출 목표 업체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올랐던 종목군들이 이런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알테오젠 또는 ABL 바이오, 레오켄 바이오,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그 밑에 이제 펩트론까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 부분 지금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 바로 기술 이전이라는 거고 다음 그림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현황인데요. 우리가 제넥신이나 또는 옵티팡, 그리고 셀트리온, 저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GC 녹십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부항약품 이민메드 관련주까지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참고하시고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